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혁신을 포용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슈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당선되신 윤석열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민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신념을 가진 강한 대통령,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죠. 이건 제가 이분의 정책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을 기약하시면서 이제는 화합을 해야겠죠. 아무튼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전에 그냥 립 서비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혜택을 좀 여러분 모두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해봅니다. 어제 제가 발표되지도 않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자넷 옐렌의 의견이 미리 나와버려서 그걸 나누어 봤는데요. 드디어 오늘 행정명령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촥 했습니다. 자, 백악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행정명령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하는 백악관에 올라 있는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잉글리시로 돼 있어서 머리가 아프지요. 그래서 제가 구글 번역기로 짜잔 번역을 했습니다. 짜잔, 팩트 시트, 바이든 대통령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는 걸 제가 그동안 괜히 고생해서 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비자,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기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전략 개요. 자, 계속 읽습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지난 11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 5년 전에 140억 달러에서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미국인의 약 16%, 약 4천만 명, 이 정도가 암호화폐에 투자, 거래 또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한 국가의 주권 통화의 디지털 형태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이걸 탐색하거나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디지털 자산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기술 최전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및 기후 위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소비자, 기업,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및 기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면서 혁신을 지원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걸 유지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기술 리더십을. 그리고 민주적 가치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의 국제적 참여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서 내세우는 6가지 주요 순위가 있는데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재정 안정성, 불법 금융,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적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재정적 포함,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 자, 이게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행정명령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이제는 암호화폐를 무시할 수가 없다. 암호화폐를 통한 변화, 이 거대한 흐름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암호화폐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변동은 물론 크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사기네 뭐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차피 막거나 쫓아낼 수가 없다면 유리하게 미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행정명령이 나온 건데 불법적인 데는 사용 못하게 잘 컨트롤을 하면서 잘 키워나가자. 미국이 나서서 암호화폐를 이렇게 포용하면서 발전을 시킨다면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걸 보고 있겠죠.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발맞추어서 대응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테니까 긍정적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겠다. 전반적인 큰 이 제도적인 그림에서 보자면 이 오늘 발표된 행정명령 아주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눈앞에 닥친 이 시장을 움직일 만한 요인을 살펴볼 텐데요. 뭘까요? 바로 잠시 후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게 어떻게 발표가 될지 참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7%, 그리고 1년 전 대비는 7.8%, 이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뭐 또 뉴스에서 40년 만에 최고치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날 텐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고치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2월 달에 대한 겁니다. 2월 달. 지금 3월 초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4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발표될 게 더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에만 기반을 두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일시적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쟁 때문에 이 기름값이 오르는 건 전쟁이 종료되면 당연히 또 내려갈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아무튼 예상 범위 안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어서 우리들의 코인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전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암호화폐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오늘은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